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세가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아침마다 하얀 안개가 보드랍게 내려앉는 달빛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물이 맑고 공기가 좋아 사람들의 인심이 넉넉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그 중에서도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박씨 성등을 가진 이들의 기와집은 유독 정갈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답니다. 이 집에는 대대로 내려온 엄격한 가풍이 서려 있었고 그 가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즈넉한 담장 너머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곤 했지요. 새벽이 찾아와 어둠이 차에 가시기 전이면 이 집의 며느리 연화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 발질을 시작하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연화는 이웃 마을에서 심성이 곱고 예의가 바르기로 정평이 나 있던 처녀였는데 박씨 집안의 외아들과 혼인을 하여 이곳으로 들어온 지 이제 3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새벽마다 찬물에 손을 적셔가며 시어머니와 남편의 식사를 준비했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집안을 돌보아 마을 어른들로부터 칭찬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연화의 이러한 극진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마음은 좀처럼 열릴 줄을 몰랐고 오히려 며느리에 대한 차가운 시선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지요. 박씨 부인은 아들을 향한 유별난 애정 때문에 며느리가 아들의 사랑을 빼앗아 갔다고 믿으며 질투 섞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 연화는 어김없이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마을 공동 우물가로 향하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우물가에는 이미 몇몇 안악들이 모여 조잘조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연화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그녀의 부지런함을 입을 모아 칭송하곤 했지요.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어르신들께서도 참 일찍 나오셨습니다.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찬물에 터져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연화의 표정에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그저 맑고 평온한 미소만이 가득 머물러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답니다. 박씨, 집안의 안주인인 박씨 부인은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로지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모진 세월을 견뎌온 강인하면서도 독한 구석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아들이 장성하여 며느리를 들인 뒤로 자신의 자리가 좁아졌다는 묘한 상실감에 빠져들었고 연화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모진 말을 내뱉기 일쑤였습니다. 얘야, 국이 너무 짜구나. 소금 귀한 줄 모르고 이리 들이부었느냐. 혹은 방바닥에 먼지 하나가 그대로구나.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라며 며칠이 멀다 하고 호통을 쳤지만 연화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지요. 기와집 한쪽 구석에는 이 집에서 30년 넘게 뒤치다거리를 해온 노복김 할멈이 있었는데 그녀는 연화의 고단한 시집살이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김 할멈은 가끔 연화의 거친 손을 잡으며 세댁 너무 마음 쓰지 말게나. 마님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실 텐데 세월이 야속해서 그러시는 게야 라고 짧은 위로를 건네곤 했어요. 연화는 그럴 때마다 아니에요. 할멈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 더 노력해야지요 라고 대답하며 오히려 시어머니의 체면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 연화의 깊은 속내를 알기에 김 할멈은 남몰래 한숨 짓으며 부엌 바닥을 닦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산천은 붉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었고 박씨 집안의 마당에도 낙엽이 쌓여 서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장을 담그고 김장을 준비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박씨 부인의 구박은 계절이 바뀌어도 식을 줄을 몰랐어요. 아들이 장터에 나가 집을 비우는 날이면 시어머니의 심술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 연화에게 산더미 같은 일감을 던져주고는 본인은 방 안에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찬바람이 문틈을 타고 들어오는 저녁나절 연화는 호적삼 차림으로
마당에서 절인 배추를 씻으며 차가운 물에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화가 아무리 구박을 해도 화를 내거나 얼굴을 찌푸리지 않는 모습에 오히려 더 큰 심술이 났고 어떻게든 그녀의 평정을 깨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 아이는 속도 없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무시해서 저렇게 대꾸도 없는 것인가? 라며 혼자 방 안에서 씩씩거리던 시어머니는 점점 더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은 멀쩡한 옷감을 가져다가 다시 짜오라고 시키기도 하고 이미 깨끗한 장독대를 다시 닦으라며 불호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모든 부당한 처사에도 묵묵히 순종하며 시어머니의 마음이 언젠가는 눈 녹듯 녹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효행을 지켜보며 뒤에서 수근거리기도 했는데 저 집 며느리는 부처님이 환생한 게 분명해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저리 웃고 지내나 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런 칭찬조차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귀에 들어가면 독이 되어 돌아왔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흉보는 것이 모두 며느리 탓이라 여겼어요. 네가 밖에서 무슨 말을 하고 다니길래 사람들이 나를 독한 시어머니라고 부르느냐라며 애먼 연화에게 화풀이를 했지만 연화는 그저 어머니 제가 부족하여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았답니다. 남편인 박 씨는 아내의 고생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효심이 지극한 탓에 어머니의 섰을 퍼런 기세 앞에 감히 아내의 편을 들지 못하고 그저 미안한 마음만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늦게 방으로 돌아와 잠든 연화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소리 죽여 한숨을 내쉬곤 했고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아는 연화는 자는 척하며 눈물을 훔치곤 했지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하자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가을바람보다 더 차가운 긴장감이 흐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희생으로 이 집안의 평화가 유지된다면 무엇이든 감내하겠노라 스스로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느덧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초겨울의 이른 아침, 부엌대기처럼 일하던 연화는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미역국을 끓이고 고슬고슬한 흰 쌀밥을 지어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정갈한 소반 위에 올리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하는 연화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기만 했지요. 박씨 부인은 방 안에서 짐짓 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사실 밤새 잠을 설쳐 몸이 무겁고 기분이 몹시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오는 연화의 단정한 모습이 유독 눈에 거슬렸고 저 완벽해 보이는 평온함을 무너뜨리고 싶다는 고약한 충동이 다시금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차가운 한기가 돌았고 연화는 솥에 남은 국을 그릇에 담아 자신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상을 다 받은 뒤에도 며느리가 무엇을 하는지 살피기 위해 문틈으로 부엌을 몰래 훔쳐보았는데 연화가 정성스럽게 자신의 국을 푸는 모습을 보자 심술궂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슬그머니 방에서 나와 연화가 잠시 물을 뜨러간 사이 부엌으로 기어들어가 김이 나는 연화의 국그릇에 침을 탁 하고 뱉어버렸지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둘러 제 방으로 돌아가 숨을 몰아쉬며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잔뜩 기대하며 지켜보았습니다. 물을 떠서 돌아온 연화는 국그릇 위에 떠있는 하얀 거품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렸고 그것이 방금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의 짓이라는 것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연화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문틈으로 며느리가 국그릇을 보고 당황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기를 기다렸으나 연화의 행동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지요. 연화는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수저를 들어 그 국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담담하여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국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운 뒤 평소와 다름없이 그릇을 씻고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어머니께서 내게 이토록 모진 마음을 품으셨으니 오죽이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라는 생각뿐이었고 오히려 시어머니의 옹졸한 행동을 가여워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연화는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힌 것보다 시어머니의 비뚤어진 사랑이 더 아프게 느껴졌고 이 일을 결코 겉으로 드러내어 집안의 분란을 만들지 않겠노라 결심했습니다. 부엌 창밖으로 불어오는 찬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연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 광경을 끝까지 지켜본 박씨 부인은 승리감 대신 알 수 없는 패배감과 불안함에 휩싸여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욕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그것을 다 알고도 모른 척 삼켜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 인내심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녀는 며느리가 나중에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까봐 겁이 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스스로 자각하며 가슴 한구석이 따끔거리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여전히 자신의 자존심을 꺾지 못한 채 며느리의 침묵이 오히려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 박씨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차갑고도 팽팽한 긴장감이었습니다. 며느리 연화는 이전보다 더 정중하고 극진하게 시어머니를 대했지만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눈길을 피하며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일이 많아졌지요. 침 한 방울로 시작된 이 작은 균열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달빛 마을의 기와집에는 겨울이 오기도 전에 이미 시린 눈보라가 치는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묵묵히 마당에 낙엽을 쓸며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입계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문틈을 타고 들어와 문창사를 흔드는 늦가을의 밤은 유난히도 길고 적막하여 부엌에서 들려오는 다그락거리는 소리조차 평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살피고 나와 내일 아침에 쓸 쌀을 씻으며 가슴 한구석에 맺힌 응어리를 애써 누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마음은 갈수록 날카로워져만 갔지요. 박씨 부인은 방 안에서 며느리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듣고 있었는데 그 정갈한 소리가 마치 자신의 좁은 마음을 꾸짖는 듯하여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찌 저 아이는 한결같이 흐트러짐이 없는 것인가,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화도 내고 투정도 부려야 하거늘 이라며 그녀는 애먼 이부자리를 뒤척이며 며느리에 대한 미움을 키워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어둠이 가시지 않은 부엌에는 연화가 집힌 아궁이 불꽃이 일렁이며 벽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솥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하얀 김을 내뿜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하며 직접 산에서 캐온 냉이와 정성껏 말린 시래기를 듬뿍 넣어 국을 끓였고 그 냄새는 집안 가득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지요. 하지만 박씨 부인에게는 그 구수한 냄새조차 시기심을 자극하는 불쾌한 향기로 다가왔고 그녀는 오늘만큼은 반드시 며느리의 그 가증스러운 평정심을 무너뜨리고 말겠다는 고약한 다짐을 하며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화가 잠시 마당 우물가에 물을 더 길러 나간 사이 부엌에는 오직 끓어오르는 국솥의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주위를 살피며 도둑처럼 부엌 안으로 숨어들었고 며느리가 자신의 몫으로 따로 떠놓은 국그릇을 발견하고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타더니 이내 얼굴을 찌푸리며 침을 탁 뱉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비겁하고도 추악한 행동이었으나 그녀의 비뚤어진 질투심은 이미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고 그저 며느리가 당황할 모습만을 고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던 연화가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그 충격적인 행동을 고스란히 목격하게 되었고, 그녀는 발걸음을 멈춘 채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물동이가 가늘게 떨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둘러 방으로 돌아간 뒤 연화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부엌으로 들어갔고, 자신의 국그릇 위에 떠있는 차가운 흔적을 내려다보며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어찌 제게 이토록 가혹하시나이까?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이토록 모진 모욕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속으로 외쳤지만 그녀의 밖으로 새어나온 소리는 그저 깊은 한숨뿐이었지요. 연화는 잠시 그릇을 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만약 이 일이 겉으로 드러난다면 남편이 받을 상처와 집안에 닥칠 풍파를 생각하며 다시금 마음을 가라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가에 맺힌 이슬을 닦아내고는 조용히 수저를 들어 그 국을 한 입 가득 머금었습니다. 그 국물은 평소보다 훨씬 쓰고 비릿하게 느껴졌지만 연화는 눈을 감은 채 그것이 시어머니의 오랜 세월 쌓인 한과 외로움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삼켜냈고, 가슴속은 오히려 뜨거운 불덩이가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방 안에서 문창지에 구멍을 내어 며느리가 국을 버리는지 아니면 화를 내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연화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 국을 다 마시는 것을 보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는 사람이 맞는가?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다. 어찌 보고도 모른 척하며 저 비릿한 것을 삼킨단 말이냐? 라며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보다 며느리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이 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연화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그릇을 닦고 부엌 바닥을 윤희나게 문질렀으며 시어머니의 방 앞에 서서 어머니 진지 만나게 드셨는지요? 모자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요. 라고 차분한 목소리로 문안을 올렸습니다. 방 안에서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차마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며 자신의 비겁함에 몸서리쳤지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전혀 섞여 있지 않았기에 오히려 그것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시어머니의 양심을 사정없이 파고들었고, 그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수치심의 얼굴을 붉히며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김할멈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고 연화의 곁으로 다가와 새댁 오늘따라 얼굴이 왜 그리 창백한가? 어디 몸이라도 좋지 않은 것인가? 라며 걱정스러운 눈길로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는 할멈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아니에요. 할멈 밤새 찬바람을 좀 맞아서 그런가 봅니다. 따뜻한 숭늉 한 잔 마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답하며 자신의 아픔을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김할멈은 연화의 눈가에 남은 미세한 붉은 기운을 보며 무언가 큰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지만 며느리가 함구하는 이상 더 묻는 것이 예의가 아님을 알고 그저 그녀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박씨 집안 앞을 지나가며 오늘따라 그 집 마당이 유독 조용하네. 평소 같으면 마님 호통 소리가 담장을 넘었을 텐데 라며 고개를 갸우뚱거렸고 그 소문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박씨 부인은 자신의 방 안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한 채 며느리가 혹시라도 남편에게 고자질하지 않을까, 혹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악행을 발설하지 않을까 하는 전전긍긍함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뱉은 침 한 방울이 이토록 무거운 바위가 되어 자신을 짓누를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며느리의 침묵이 세상 그 어떤 호통보다 더 무섭고 위압적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화는 빨래를 마치고 장독대로 올라가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닦으며 마음속의 소란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맑은 항아리 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맑아야 집안의 물도 맑아지는 법이다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모진 행동이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노모의 불안함에서 기인한 것임을 이해하려고 애썼고 그 깊은 연민의 마음이 독한 국물을 삼킬 수 있게 한 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예절보다 상대방의 못난 부분까지도 품어 안는 넉넉함에 있다는 것을 연화는 이 모진 시련을 통해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녁이 되어 남편 박 씨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안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따뜻한 밤 냄새와 정갈한 기운이 가득했지만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의 방만은 캄캄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어머니 어디 편찮으신 것입니까? 왜 불도 켜지 않고 계셔요? 라며 걱정스레 물었으나 박 씨 부인은 그저 몸이 조금 고단하여 그러니 걱정 말거라 라며 목소리를 죽였습니다. 남편은 아내 연화를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려 했지만 연화는 그저 남편의 옷을 받아주며 어머니께서 오늘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셨으니 당신이 들어가서 따뜻하게 말동무라도 해드려요 라고 말하며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밤 달빛 마을의 기와집에는 유난히도 밝은 달빛이 내려앉아 마당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고 연화는 부엌에서 내일 아침에 쓸 땔감을 정리하며 차분하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방 안에서 홀로 남겨진 박 씨 부인은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며느리의 부지런한 그림자를 보며 자책과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존경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신이 뱉은 침은 며느리의 뱃속으로 들어갔지만 그 침에 섞인 독한 마음은 오히려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고통스러운 밤이었지요. 연화는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았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미 시어머니를 향한 용서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김할멈은 잠자리에 들기 전 연화의 방 앞을 지나며 나지막이 새댁 사람이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라네 너무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게라고 속삭였지만 연화는 방 안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할멈 참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볍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김할멈의 가슴을 울렸고 그녀는 이 어린 며느리가 가진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넓은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며 조용히 자신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는 듯했으나 박씨 집안 내부에서는 아주 느리고도 확실한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귀한 약재를 넣은 죽을 쑤어 올렸고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가져온 상을 대하며 감히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살포시 잡으며 어머니, 어제 무리하셔서 기운이 없으신 듯하니 이 죽을 드시고 기운 차리셔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고 그 따뜻한 손길은 박씨 부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길에서 어떠한 원망도 느껴지지 않자 오히려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깨물며 죽 한 숟가락을 힘들게 넘겼는데 그 죽은 그 어떤 진성성찬보다 달콤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박씨 부인은 더 이상 며느리에게 모진 소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연화가 부엌에 들어갈 때면 자기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서는 기묘한 광경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독하던 박씨 부인이 왜 저렇게 순한 양이 되었을까라며 의아해했지만 그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3사람뿐이었고 그중 한 명인 연화는 끝까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침 한 방울로 시험하려 했던 시어머니의 옹졸함은 며느리의 바다와 같은 포용력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 자리에는 대신 깊은 후회와 깨달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겨울을 앞둔 길목에서 연화는 이제야 비로소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 같은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마당에서 연화는 홀로 장독대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고, 시어머니의 변화된 태도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하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신 것은 단순한 국물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아픔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을 삼킴으로써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단한 매듭을 지킬 수 있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연화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그녀는 내일 아침 시어머니를 위해 어떤 맛있는 반찬을 만들지 고민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깊어가는 가을밤 달빛 마을의 기와집에는 침묵 속에 핀 고귀한 효심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매서워지며 산천이 온통 하얀 서리로 덮인 어느 날 아침, 연화는 변함없이 일찍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안쳤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차가운 물과 매서운 바람에 터서 붉게 달아올랐고,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연화의 표정에는 단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일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그녀는 오로지 집안의 평안과 노모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미역을 씻고 국을 끓여 올렸지요.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이 연화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그녀의 숭고한 침묵을 묵묵히 응원해주는 듯한 평화로운 새벽이었습니다. 한편 방 안에서 며느리의 움직임을 소리로만 듣고 있던 박씨 부인은 예전처럼 호통을 치며 며느리를 부려먹을 용기가 나지 않아 이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추악한 행동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려 며느리의 맑은 눈을 마주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찌 저 아이는 아무런 내색도 없이 나를 예전과 똑같이 대하는 것일까? 혹시 속으로는 나를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과 죄책감이 뒤섞여 그녀의 밤은 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옹졸한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내뱉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할멈은 요즘 집안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눈치채고 부엌으로 들어와 연화의 곁에서 조용히 물을 썰며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새댁, 요즘 마님께서 부쩍 조용해지신 것이 꼭 폭풍전야 같아 내 마음이 다 불안하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요. 연화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할멈 별일은요. 어머니께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성정이 조금 누그러지신 모양이니 저희가 더 잘 모셔야지요. 라고 답하며 시어머니의 체면을 지켰습니다. 김할멈은 연화의 대답 속에 숨겨진 단단한 인내를 느끼며 혀를 내둘렀고 며느리의 그 깊은 속내에 감탄하며 더는 묻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겨울을 준비하는 아낙네들의 수다로 시끌벅적했지만 그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박씨 집안의 며느리 연화의 지극한 효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라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모질게 굴어도 싫은 기색 하나 없이 공양을 한다니 참으로 대단해 라는 칭찬이 담장을 넘어 박씨 부인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왔지요. 사람들의 칭송이 높아질수록 박씨 부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고 자신이 그 고결한 며느리에게 뱉었던 침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의 칭찬은 그녀에게 달콤한 위로가 아닌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연화가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하기 위해 정성껏 걸레질을 하고 있을 때 박씨 부인은 짐짓 딴청을 피우며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신경은 온통 며느리에 쏠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버선이 해진 것을 발견하고는 가만히 그것을 가져다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매어 머리맡에 놓아두었지요. 박씨 부인은 그 정갈한 바느질, 자국을 보며 며느리의 따뜻한 배려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기에는 자신의 못난 자존심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모든 응어리가 풀릴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은 입술 끝에서만 맴돌 뿐 차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다시 가슴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박 씨 부인은 마음고생 때문인지 그만 몸져 눕게 되었고 집안에는 전보다 더 무거운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밤잠을 설쳐가며 시어머니를 위해 약을 다리고 미음을 끓여 올렸으며 차가운 수건으로 시어머니의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며 곁을 지켰습니다. 열병에 신음하던 박 씨 부인은 눈을 떴을 때 자신을 간호하다 잠든 연화의 지친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자신의 가슴을 억누르던 두터운 얼음벽이 서서히 금이 가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지요. 이 아이는 진정으로 나를 어머니로 여기고 있었구나. 내가 준 모욕을 사랑으로 갚고 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으며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남편 박 씨는 어머니의 병환이 깊어지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연화에게 어머니께서 혹시 무리한 일을 시키신 것은 아니오. 당신도 너무 고생이 많구려 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는 평소에도 저를 위해 마음을 많이 써주셨는데 제가 부족하여 병을 얻으신 것 같아 송구할 뿐입니다. 라고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문틈으로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박 씨 부인은 며느리가 끝까지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자신을 높여주는 모습에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한 어머니를 만들어준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의 무한한 용서와 깊은 사랑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기운을 차린 박 씨 부인은 마당에 나와 일하는 연화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예전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닌 조금은 쉰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야 잠시 이리로 들어오너라 라고 불렀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다 주춤하며 대신 옆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참으로 모질게 굴었지. 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나 라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고백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셔요. 저는 그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묘한 기운이 흐르며 그동안의 갈등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자신이 국그릇에 침을 뱉었던 그날의 일을 고백하려 입을 뗐지만 연화는 시어머니의 눈을 깊게 바라보며 고개를 저으고 그 말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지난 일은 바람에 날려보낸 낙엽과도 같습니다. 저는 오직 오늘 어머니와 마주 앉아 이리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며 시어머니의 아픈 기억을 덮어주었지요. 연화의 그 사려 깊은 행동은 박 씨 부인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평생을 지켜온 엄격한 자존심보다 가족 간의 화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와집의 공기는 차가운 서리 대신 따스한 햇살이 머무는 자리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평화로운 집으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김할멈은 두 사람의 화해 무드를 지켜보며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고 이제야 이 집에 봄이 오려나 보네. 새댁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개야 라며 부엌 한 구석에서 정성껏 만두를 빚었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겪은 수모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며느리가 흘린 무언의 눈물과 인내가 얼마나 값진 열매를 맺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도 박 씨 가문의 변화를 눈치채고는 박 씨 부인이 며느리 덕에 사람이 바뀌었어. 역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해 라며 연화의 효행을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달빛 마을의 전설처럼 퍼져나가며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고요한 겨울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첫눈이 내리기 직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연화는 매일 아침 장독대를 닦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이제는 시어머니가 먼저 다가와 날이 추우니 목도리를 꼭 두르거라 라며 챙겨주는 기적 같은 일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며 어머니께서 계셔서 제가 일이 든든합니다 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전했고, 두 고부 사이의 정은 전보다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연화가 마셨던 그 쓰디쓴 국물은 이제 달콤한 이해와 사랑의 묘약으로 변해 그녀의 가슴속에 영원히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길가에서 연화를 만나 대개 시어머니께서 요새 자네 칭찬을 얼마나 하고 다니시는지 아는가 복받은 줄 알라며 우리한테까지 자랑을 하시더군 이라고 말해주자 연화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이제 동네 어귀에만 나가면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은 천하에 없다고 떠들고 다녔는데, 그것은 자신의 지난 날을 속죄하는 그녀만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시어머니의 변화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정성을 다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곶감을 사들고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지요. 어느 저녁 연화가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 마주 앉은 고부는 서로의 밥그릇에 맛있는 반찬을 올려주며 정겨운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광경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문득 연화야, 내가 그때 너에게 참으로 몹쓸 짓을 했음에도 너는 어찌 그리 묵묵히 참아주었느냐 라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화는 밥을 한술 뜨다 말고 시어머니를 보며 어머니, 저는 참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외로움을 제가 대신 마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원래 서로의 아픔을 나누어 마시는 그릇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 박씨 부인은 다시 한번 눈시울을 적시며 며느리의 깊은 지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고, 박씨 집안의 기와 끝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펴드리고 방을 나오며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걸었는데,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잘 자거라, 우리 착한 며느리야 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화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녀의 꿈속에는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한 따뜻한 봄날이 펼쳐졌습니다. 갈등의 파도는 이제 잔잔해졌고, 며느리의 깊은 사랑으로 지켜낸 집안에는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한 첫눈이 내리는 풍경 속에서 연화는 마당으로 나와 눈을 쓸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어깨에 따뜻한 겉옷을 걸쳐주며 함께 눈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정갈하게 어우러졌지요. 침 한 방울로 시작된 모진 시련은 이제 눈송이처럼 하얗게 세상을 덮으며 모두의 가슴 속에 감동적인 효심의 이야기로 기억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의 눈물이나 아픔 대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 차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연화가 그토록 바랐던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마당을 정돈하며 연화는 시어머니와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다가올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그 어떤 추위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고, 시어머니의 눈빛에서도 이제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따스한 모정이 가득 배어 나오고 있었지요. 마을 전체가 하얀 눈에 덮여 고요함 속에 잠긴 밤, 연화는 자신이 선택한 인내와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평온하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고요한 밤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연화의 숭고한 정신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효의 등불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와 온 세상을 정결하게 덮어버린 깊은 겨울밤.
달빛 마을의 기와집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달빛을 받아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마당에 쌓인 눈 위로는 오직 부지런한 며느리 연화가 낸 작은 발자국만이 정갈하게 수놓아져 있었지요. 연화는 시어머니의 방 앞에 따뜻한 화로를 넣어드리고 부엌으로 돌아와 내일 아침에 쓸 물을 가마솥에 채워 넣으며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도 부드럽게 녹여내는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나 서운함 대신 긴 세월 홀로 아들을 키워낸 노모의 고단한 삶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방 안에서 홀로 화로를 쬐고 있던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하얀 눈의 냉기보다 자신의 가슴속에 맺힌 수치심과 죄책감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잠을 설칠 때마다 그날 부엌에서 며느리의 국그릇에 침을 뱉었던 자신의 비열한 모습이 떠올라 스스로의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었지요. 내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토록 고운 아이에게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그런데 저 아이는 어찌하여 한마디 원망도 없이 나를 이토록 지극하게 모시는 것일까 라며 박씨 부인은 흐르는 눈물을 소매깃으로 닦아내며 며느리를 향한 미안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권위도 자존심도 아닌 오직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은 진실한 고백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기침소리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정성껏 달인 생강차를 소반에 받쳐들고 시어머니의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화로 덕분에 훈훈했지만 박씨 부인의 얼굴은 몹시 수척해 보였고 눈가는 이미 붉게 젖어 있어 연화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연화는 소반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어머니 날이 무척 춥습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드시고 푹 주무셔요 라고 부드럽게 속삭이며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포근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박씨 부인은 마침내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며느리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독한 마음이 녹아내리는 눈물의 시작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박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연화야 내 너에게 죽을 죄를 지었느니라. 그날 부엌에서 내 국그릇에 침을 뱉은 이 못난 시미를 어찌하여 모른 척하고 다 삼켰느냐 라며 마침내 가슴속에 묻어둔 그 부끄러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참회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고 며느리의 눈을 참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요. 연화는 시어머니의 고백을 듣고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저 눈물을 닦아드리며 어머니 저는 그때 어머니의 침을 마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외롭고 서러운 세월을 마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욱 깊게 껴안아 드렸습니다. 연화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며 제게 주신 그 국물은 세상 그 어떤 약보다도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답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때로는 그 쓴맛까지도 함께 삼키는 법이지요. 라고 말하며 시어머니의 잘못을 사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박씨 부인의 상처받은 양심에 바르는 향기로운 연고가 되어 깊은 위로를 전해주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그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에 감복하여 다시 한번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이 참으로 복이 많구나. 하늘이 이 집에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했어 라며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떨구며 진심 어린 사죄를 마쳤습니다. 이들의 화해를 문 밖에서 우연히 듣게 된 남편. 박씨는 아내의 고결한 성품과 어머니의 진심 어린 참회에 감동하여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동안 겪었을 남모를 고통을 이제야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자신을 대신해 가문을 지켜준 아내에게 무한한 존경심을 느끼며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내가 마실 따뜻한 물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집안의 공기는 이제 긴장과 불신 대신 깊은 이해와 신뢰로 가득 찼으며 마당에 쌓인 하얀 눈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이 고부 사이를 단단하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달빛 마을의 기와 집에는 더 이상 차가운 침묵이 아닌 서로를 아끼는 정겨운 숨소리가 문틈을 타고 평온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이 며느리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마당에 눈을 함께 쓰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어이구, 저 집 시어머니가 정말 변했네.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는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은지 몰라 라며 아낙네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칭송을 아끼지 않았지요.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도 겸손하게 웃으며 모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너그럽게 받아주신 덕분입니다. 라고 공을 시어머니에게 돌려 노모의 체면을 세워주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가 고마워 장터에 나가 가장 좋은 옷감을 사다가 며느리의 겨울옷을 직접 짓기 시작했고 그녀의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바느질에는 사랑의 향기가 듬뿍 배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정은 더욱 깊어져 갔으며 연화는 이제 시어머니의 얼굴만 봐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차릴 만큼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예전의 독한 성미를 버리고 인자한 할머니가 되어 마을 아이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앞장서며 며느리가 보여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기 시작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씨 가문을 효와 덕의 표본으로 삼아 자식들에게 연화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침 한 방울의 모욕을 용서로 삼킨 며느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효행을 넘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자비의 실천으로 마을의 전설이 되어 길이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에서 정월 대보름이 찾아왔고 달빛 마을은 환한 달빛 아래 축제 분위기에 젖어들었는데 박씨 집안에서도 오곡밥과 나물을 풍성하게 준비하여 온 이웃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와 함께 마당에 서서 커다란 보름달을 바라보며 가족의 건강과 마을의 평안을 빌었고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내 덕분에 내 남은 생이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보름달의 은은한 빛은 두 사람의 인자한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그들의 그림자는 마당 위에 하나로 합쳐져 흔들림 없는 평화를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과거의 아픔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든 고마운 인연의 고리가 되었습니다. 김할멈은 그동안의 고생이 다 씻겨 내려간 듯 밝아진 연화의 얼굴을 보며 새댁 이제야 진정으로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네. 고생 많았네 라며 따뜻한 숭늉을 건네주었고 연화는 할멈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와집의 장독대에는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담근 정성 어린 장이 익어가며 깊은 맛을 더해가고 있었고 그 맛은 마을 전체에 소문이 날 만큼 달콤하고 구수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라 온갖 풍파를 견디고 빚어낸 진정한 화합의 맛이었기에 사람들은 그 장을 가리켜 효부의 장이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바람이 불어올 때쯤 박씨 가문에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기쁜 소식까지 전해져 겹경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도 머리가 희끗해진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때의 일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가문의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묵묵히 삼켜낸 인내와 진심 어린 사랑이란다 라는 그녀의 가르침은 자손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대대로 이어지는 훌륭한 가풍이 되었지요. 달빛 마을은 이제 연화의 이야기가 서려 있는 성스러운 곳이 되었고 마을 어귀에는 그녀의 효행을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오가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사라져도 그녀가 보여준 숭고한 침묵의 힘은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피어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 연화가 보여준 그 깊은 사랑은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우리 삶의 비뚤어진 구석을 비추어주고 옹졸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듭니다. 시어머니가 뱉은 침은 비록 더러운 것이었으나 그것을 사랑으로 정화해낸 며느리의 영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맑고 투명하며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상대방의 허물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조차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연화는 자신의 온 삶을 통해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남겨주었지요. 이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연화의 그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그동안 맺혀 있던 미움이나 서운함이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녹아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마을의 모든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며 고요한 밤의 장막이 깊게 드리워진 지금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연화가 전해준 평화로운 기운이 머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품어준 며느리의 너른 가슴처럼 이 밤이 여러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 모든 근심을 잊게 해줄 것이며 내일 아침에는 더 밝고 희망찬 햇살이 여러분의 창가를 두드릴 것입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제는 연화가 시어머니의 방안을 따뜻하게 살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평온한 마음으로 깊은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달빛 아래 정결하게 씻긴 기와집의 풍경을 떠올리며 여러분의 꿈길 또한 하얀 눈밭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연화는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마지막으로 살피고 나와 조용히 부엌 문을 걸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따뜻한 이불 속에 몸을 누입니다. 그녀의 귓께는 시어머니의 인자한 코 고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마당을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 다정한 속삭임이 되어 잠을 청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이제 연화와 함께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어 고통도 슬픔도 없는 평화의 나라에서 달콤한 휴식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 차가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꿈꾸며 저 이야기꾼도 이제 조용히 촛불을 끄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은 이제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겼고 처마 밑의 고드름도 달빛조차 숨을 죽인 채 여러분의 평온한 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화가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건넸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귀에도 쟁쟁하게 울려 퍼지며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위로를 전해줄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시름 다 내려놓으시고 꽃길만 걷는 고운 꿈 꾸며 편히 주무셔요. 이 말처럼 여러분도 오늘 밤은 그 어떤 걱정도 없이 오직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한 깊고 푸른 잠 속으로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연화의 미소 같은 따뜻한 햇살이 여러분을 반겨줄 것이니 이제는 근심 없이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